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이 챕터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을 이루는 항목입니다. 어르신들을 돌보실 때 의학적인 지식이 기본 바탕으로 있어야만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서지원, 인지지원,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의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 있으시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된 어르신들의 특성은 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인성 질환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뭔가요? 기억나시나요? 노인성 질환? 질환인데, 병이죠. 병인데, 원인이 노화로 인해서 생긴 게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많은 노인성 질환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대표적인 3대 노인성 질환.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치매. 두 번째, 파킨슨. 세 번째, 뇌졸중. 대표적인 3대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 뇌졸중이 있고요. 대표적인 질환이니까 노인성 질환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인성 질환은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도 막 따라옵니다. 이런 게 노인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노인들이 아유 하나만 아프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이러시죠. 예.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동반됩니다. 자, 두 번째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왜냐하면 거의 없거나가 여러분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꾸준히 아프셔서 그래요. 꾸준히 애매하게 아프시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질병인지 아니면 늙어서 그러는 건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존 질병명으로는 구별되지 않고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유 늙어서 그래 하고 방치하셨다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갑자기 발견되었을 때는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는 단계에 발견되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늙어서 그래 이렇게 치부하실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이 있으면 식욕부진이나 전신 허약감에도 혹시 어떤 병이 아닌지 의심하고 한번 의심이 좀 심하게 된다 하면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3번. 노인성 질환은요, 노인성 질환은요,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예.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 네. 그래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은 노화를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뭐 원인을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4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또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5번 노화에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신장은요. 자, 우리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 해부학이나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기능에 대해서 잠깐씩 공부를 하겠지만, 자, 신장은요 우리 몸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콩팥이라고 하죠. 콩처럼 생겨서 신장이죠. 자, 신장은 우리 몸에 콩처럼 생겨서 뒤쪽으로 이렇게 딱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흡수를 하고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을 신장을 통해서 걸러내서 소변이나 땀으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하면 그 영양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내보내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몸에 차곡차곡 쌓이면 몸에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독소 같은 것이 내 몸에 쓰레기장처럼 쌓이게 되면 몸에서 독소가 심해지기 시작해요. 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서 독소가 심해지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의식장애가 생기고요. 심장도 두근두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수축 이상이 생깁니다. 또 독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신경이 이상이 생겨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바닥에 떨어지고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서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요즘 이제 고령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고령화가 많이 일어나서 무슨 환자가 많아졌다?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 특히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들 중에 55%가 고령화로 인한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 봤을 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전반적인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다른 말을 바꿔서 하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일어나는 거를요. 다른 책에서 보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서 의사가 환자들한테 어머님 뭐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신체 상태가 어떠세요?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오늘의 항상성은 어떠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기능이 저하되면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고 깨집니다. 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노인은요,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무슨 얘기냐면, 젊었을 때 드셨던 약이 있으셔요. 젊었을 때 드셨을 때는 효과가 아주 좋았죠. 그리고 나한테 좋으니까 연세가 드셔도 계속 똑같은 약을 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용량의 똑같은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70, 80, 90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약을 똑같이 드셨는데 어떻게 돼요? 약물 중독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약을 먹고 필요한 건 흡수를 하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건 또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더 빨리 약물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병원에 와서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이 약을 30년 이상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약인데 왜 지금 이 약이 나한테 문제라고 하느냐. 근데 제가 항상 설명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약이 문제가 아니고 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몸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화로 인해서 약물에 민감하게 되고 약물 중독이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이